전기차에 투자하는 건 확실한 거에 속해요. 네. 확실한 팩트, 전기차의 투자 비중은 높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투자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값을 매겨보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의 가치가 내가 5년을 갖고 있든 3년을 갖고 있든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기간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그 기업이 그만한 성장을 해야 해요. 네. 성장이란 말은 뭐 외형부터 해서 하지만 그냥 단적으로는 이익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계산해서 74분기 분기 EPS가 계속 상승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사실은. 지나간 10년 동안 매 분기 배당을 늘려온 회사도 여러 개 있어요. 네. 이게 그만큼 계속 이익이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장기도 막연하게 그냥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시점에서 경쟁자가 이렇게 늘어난 작년까지만 해도 네. 독보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네. 근데 이제 막 그 폭스바겐도 배터리를 내가 직접 만들겠어. 그래서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을 반으로 다운시킬 거야. 이렇게 막 선언하고 나오고, 예전에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다 뭐 새로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규모가 작은 데였는데 현대차 같이 오랫동안 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도 그런 전기차를 해야겠다. 목숨을 건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테슬라의 경쟁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난 지금 시점에서는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도 여전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지에 대한 확신이 네.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어떤 뉴스를 보거나 글을 읽어보면 경쟁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SDI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세 개의 배터리 회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합쳐 40%예요. 자랑스럽죠? 네, 대단하네요. 예,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말.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한국이 그냥 넘버 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폭스바겐도 만들고 현대차도 만들겠다고 막 하니 배터리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마침 또 주가가 지금 20-30%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꼭대기에 들어갔네 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네요 라고 하시지만 막상 뉴스를 보고 가격을 보면 자꾸 불안해지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3년 뒤, 5년 뒤지만 확실한 거는 뭐고 불확실한 건 뭐냐. 네. 이런 것들을 자꾸 구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딘가 가서 얘기를 하게 돼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밸류 체인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확실한 거는 뭐냐면 2021년은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작년과는 너무 다른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가속도를 붙였는데 어떤 의미냐면 환경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도 지금 제가 앞서서 조 바이든이 말한 두 개의 키워드 중에 그렇죠. 환경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 그린 인프라. 예. 그럼 이거하고 전기차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많죠. 그렇죠. 그쵸? 네. 탄소 관련된 모든 규정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탄소를 막 생산해내잖아요. 전기차가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21년도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확 올 수밖에 없는, 제가 또 그 얘기하잖아요. 중국 시진핑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중국은 탄소의 왕국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탄소 공장.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양쪽에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 전까지는. 누구? 트럼프도
기후협약에 쌩 까는 사람이에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버려 그냥. 네, 네. 미국이 만들자고 했거든 원래. 근데 자기가 그냥 대통령 됐다고 그냥 빼버려. 시진핑은 자기네가 제일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거를 없애자고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이 환경 얘기만 나오면 얼굴 돌려버렸었어. 근데 작년도에 그 둘이 그 미국과 중국이 다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고. 그걸 뭐가 만들었어? 코로나가. 예, 땡겨온 거지. 그럼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21년도에 전기차 시대가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막 여러분에게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저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 침투율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침투율은 팩트예요. 꿈을 가져도 침투율이 바로 좋아지지가 않아. 테슬라를 아무리 멋지게 생각하고 미래를 꿈꿨어도 전기차 판매 대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늘어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 수지 타산으로 계산해서 사니까. 네. 아무리 보조금을 주고 사게 하는 중국도 절대 대수가 늘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뭐 정부의 돈을 다 털어서 전기차만 판매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이런 빅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몰랐고. 맞습니다. 근데 대고 보니 2021년도는 침투율 5%에 들어가는 첫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물론 지금 글로벌 몇 프로냐? 3%, 3.3%대예요. 작년도에 330만 대 팔렸거든요. 7,500만 대 정도 생각하죠. 자동차 판매를. 그 중에 지금 한 3.3%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팔립니다. 물론 유럽은 더 높고 중국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평균 글로벌은 3.3%. 얘가 5%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전기차를 정면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다만 전기차를 투자할 때 어디다 뭐에다 할 거냐. 이 문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테슬라에게도 경쟁자가 많이 생겼으니 테슬라에게 전적으로 투자했던 비중을 이제 분산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도 좀 놔두지만 중국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 뭐야? 변하지 않는 팩트, 네. 확실한 팩트, 전기차의 투자 비중은 높여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5%대에 들어가는 원년이 된다면 여기서 왜 그게 중요해요? 5%가 돼야 의미 있는 이익이 나오니까. 보조금으로 이익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보조금이 끊겨도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라는 증명이 아직 안 돼요. 왜? 중국 기업이 많이 그런데 정부가 도와줘서 글로벌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들은 정부가 갑자기 그거 손을 딱 떼버리면 어려움이 닥쳐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보세요. 예, 정부에서 돌아서고 나니까 예, 그 돌아가던 엄청난 그런 것들이 멈춰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의 기술 기업에게 얼만큼 커다란 그런 충격이 왔냐면 독점 규제와 그 다음에 개인 정보 규제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관련된 규제를 한꺼번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점 규제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빅테크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빅텍이 가져오는 여러 폐해들 같은 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아예 싹이 못 트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더 강력한 독점 규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본다면 아까 이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산업에다 투자해야 되는 것까지는 명확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의 그런 거에 있어서 이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적어도 테슬라가 지금처럼 독보적일지 아니면 폭스바겐이 그 뒷자리를 차지할지 웨이모라는 기업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왕좌에 앉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기차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변치 않는 변수가 아닌 확실한 상수가 됐다면, 네. 확실한 거라면 이런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다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보통 산업 종목에다 하지 말고 산업에다 투자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종목은 그 종목이 가다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네. 너무나 당연히 과점 기업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뭐랄까 굴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기업은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알리바바요. 와우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알리바바는 지금 그냥 완전 눌렸어요. 예. 근데 지금 그건 뭐냐면 개별 기업 리스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산업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커졌는데 네. 내가 선택한 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내 예상이 틀려서 전기차 산업은 몇 배 성장했지만 내 주식은 그대로면 네. 투자에 실패한 거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차 밸류체인의 각각 분야의 탑인 기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밸류체인 전체에다 투자하는 방법은 그 산업이 커지기만 하면 네. 덩달아서 커지기 때문에 그쵸. 물론 이건 다르죠. 그 전기차 안에 여러 밸류체인 중에 예를 들면 전기차의 밸류체인은 차를 완성하는 완성차 업체가 있고요. 네. 테슬라는 완성차도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배터리 업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배터리도 소재 기업들이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기차 안에도 여러 밸류체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사실 앞으로 3년간 완성차에 투자하는 게 효과가 제일 높을지 배터리에 투자하는 게 효과가 높을지 네. 심지어는 그 배터리 안에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높을지 이거는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중에 어떤 기업을 택했는데 그 분야가 사실상 전기차 성장의 노른자위였다 네. 라고 하면 그 수익률은 엄청 높겠죠. 그것만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할 경우.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간접 투자 수단인 펀드를 하는 그런 일반 펀드보다는 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제가 3년 동안 테마틱 ETF들을 투자한 결과들을 자꾸 공개하는 이유가 굉장히 높진 않지만 결코 낮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자금들 중에 과연 최고의 수익을 거둬야만 목적이 달성되는 자금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연금이 꼭 그러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증여 계좌가 좀 그러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목돈을 만드는 계좌가 그렇게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까요? 만약의 경우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적 자금이라면 거기는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자금들에도 다 승부를 걸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자금들에 대해서는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는 최고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네. 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도 상당히 네. 괜찮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지금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은 어떤 때냐면 과도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만 해도 굉장히 아주 큰 그 대세 상승을 했던 4번 정도 있는데 네. 4번 정도에 다 한 턴 오르고 다음 턴 오르기 전에 4개월씩 조정했어요. 그리고 4번 중에 3번은 3개월, 4개월 조정을 했는데도 그 뒤에 올라갈 때 앞에만큼 100% 올라갔어요. 코로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제가 지수 정도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장이 옵니다. 실적 장세가 오면. 근데 지금 실적 장세가 적응이 안 돼서 그 과도기 때문에 겪는 이 올해 상반기 정도? 약간 성장통 같은 네네네. 느낌이네요. 이런 정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정도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투자들 방법들을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투자하는 게 옳아? 테슬라 투자하는 게 맞아? 이게 좀 효과가 있겠어? 이 얘기는 좀
분명한 거가 아니지만 그쵸. 전기차에 투자하는 건 확실한 거에 속해요. 말씀드렸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다시 안 들어도 되죠? 이 빅 이벤트가 그 모멘텀이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예. 그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총력이 전기차에 집중되잖아요. 가장 가시화된 산업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전기차 투자하는 거 오케이. 이건 확실한 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확실한 것까지 딱 선택하고 나면 이 다음엔 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이 안에서 불확실성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가격 체크해야 되지 않으면서. 그죠?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가격을 봐도 되는. 요즘 같으면 멘탈이 그렇게 되질 못해요. 걱정이 좀 되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왜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는 건 좀 아니잖아요. 맞아요. 생업에까지 영향을 그렇죠.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정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좀 좋은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그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의 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보편적인 다른 자금들 모두에게 그렇게 어떤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다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해놓으시고 ETF 사놓으시고 그걸 좀 1년, 2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사실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지는 않는데 그 불확실성이 어떤 불확실성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 한국의 3사는 40%를 차지하는 지금 메인이에요. 그쵸? 근데 이들에게 불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도 한다네, 현대차도 한다네,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 모든 거 끝난다네, 뭐 막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가 그 PR이 우리나라 지금 그 배터리 업체가 PR이 한 60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이게 30배 적용받으면 완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종의 요 정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PR을 30배 주면은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가격을 준 건데 이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만약에 향후에 1년, 2년 뒤에 지금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잃어버릴 일들이 환경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갈 거고 위치를 잃어버릴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모든 돈을 반도체, 이 배터리 3사에게 딱 넣어놨거나 그 중에 하나에 넣어놨다면 특별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SK하고 LG하고 싸워가지고 어디가 이겼어요? LG가 이겼잖아요. SK가 물어줘야 될 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못해요? 이제 수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납품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이 터져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개별 주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배터리 섹터 전체에다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SK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SK가 이렇게 해서 줄줄줄줄줄 기고 있어도 SDI하고 LG화학이 날라가 줘서 만약에 그 배터리 산업만 성장을 한다면 네. 그럼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번 SK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 SDI는 어떻게 가고 있어? 이 실적은 어떻게 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기업들이 부품까지 모두 속해 있는 그런 섹터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전기차의 한 부분에 투자를 하신 거긴 하지만 적어도 한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 낫겠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편한다면 배터리도 투자하고 완성체도 투자하고 거기에 원자재도 투자하고 거기에 뭐 테슬라도 투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네. 밸류체인 통째로 투자한 ETF를 아예 투자해 보시면 예, 그거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냐는 그쵸. 거예요. 다만 이게 있겠죠.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그죠?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분할 매수? 그쵸.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밸류체인 전체를 가지고 있는 ETF는 대표적으로 LIT 같은 것이에요. LIT, 그쵸? LIT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LIT를 투자할 때 만약에 이제 지금 LIT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조정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아까 말씀 유망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게 부담스럽고 걱정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한 3번, 4번 사. 더 좋은 건 뭐 100만 원씩 사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가 자체를 낮춰놓고 네. 그 다음에 편안하게 2년, 3년을 가져가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여러분의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가 적으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전기차를 투자하는 건 확실한가를 인식하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알아는 들으셔야 될 거죠. 그쵸. 제가 전기차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네.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메이커 센스라 그럴까? 뭐 그런 건 정도는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공부하시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수단은 있단 말이죠. 그 수단에다 넣어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예, 시장을 바라보시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네. 예, 예. 그 여러분이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주식 자랑은 대부분 개별 종목 자랑이에요. 네. 예, 뭐 사가지고 난 60% 났는데 뭐 어렵냐 그런 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했냐 그러면 그냥 뭐 신문 보고 샀는데 오르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몇 분 계실 거예요. 내 친구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우리 속으로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식의 이런 그 일반화된 패턴 때문에 우리가 어느새 어떻게 됐냐면 개별 투자만이 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수익률 내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네. 그 개별 투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년의 경험과 공부를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투자예요. 네.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뭐냐면 필요한 돈을 만드는 거지. 그쵸. 예, 돈을 만드는 게 인생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니까. 네. 뭐 노후를 위해서 뭔가 그 은퇴 플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아주 엄청나게 높게나 수익률이 높게 만드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뭐든지 간에 대단하게 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저처럼 늘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실래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만드는 방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필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공부들이 네. 필요해요.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내 돈 관리하는 그런 원칙들을 배우는 공부. 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들을 네네네. 구분하는 정도. 그런 공부. 그러니까 뭐 어느 기업의 뭐 재료 뭐 발표한대 뭐 이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건 뉴스 보면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재무제표를 읽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문 개별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바텀업이 돼야 돼요. 기업 평가가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금은 그런 투자까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걸 안 해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건 그런 뭐 그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 내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법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애써서 한나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 한나절은 아니고 한 이틀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엉겨 붙어 그렇겠죠. 있어가지고 네. 저희 와이프가 이리 와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한나절을 했다고 쳤죠. 예,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분에게 전문가에게 네, 필요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 따져봐야겠죠. 그쵸. 꼭 내가 해야 나 돈 아꼈어.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꼭 개별 주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해야 판가름이 나요. 맞아요. 여기서 아까 도배 있잖아요. 이것도 고생을 해봐야 결론이 나와요. 내가 하면 안 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돈 다 쓰고 한나절 다 버렸는데 이게 엉겨 붙어 있고 욕 먹고. 막 이런 걸 경험해봐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네. 잘하는 분을 써야겠구나. 이런 것처럼 이 투자 공부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더라도 한 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장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렇게 되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뭘까요? 이 행복해지려고 투자했는데 불행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